안녕하세요. KT 시험 준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류준상이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강의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건 내게 난데 이런 걸 또 여러분 판단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먼저 듣게 되면요. 보게 되면 항상 그것만 옳으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도 분명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풀어보고 같이 보는 형태로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애초에 이 영역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같이 보면서 풀겠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 테마 1에요. 지각 정확력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면요. 출제 영역 분석이 주어져 있어요. 보니까 30문항에 여러분 6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6분이면 여러분 360초죠. 네. 360초에 3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12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초는 문제 풀고 2초는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문제를 10초 내외로 풀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풀어야 될까요? 딱 보자마자 찍찍찍찍찍 답, 찍찍찍찍 답 이런 정도로 골라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빠름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또 뭐까지 주어져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는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야 돼요. 알겠나요? 빨리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성을 그 다음에 빠르기를 그렇게 여러분 추진하는 거예요. 먼저 정확성 있게 맞는 걸 먼저 목표로 하시고요. 그렇게 풀다가 한 번 더 풀어보실 때는 이젠 속도까지 시간까지 재가면서 풀어봤을 때 괜찮네 정도까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찾을 수 없는 문자 유형과 일치하는 문자의 개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찾을 수 없는 문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커다란 지문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빼세요. 혹은 들어가 있는 거를 지우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곧바로 그거 지우고 또 다시 나머지 보기 4개에서 또 다시 찾는 겁니다. 또 지우고 찾고 지우고. 그래서 결국 나머지 하나가 없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처음부터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구해요.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식의 선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치하는 문자의 개수를 세우세요 할 때는요. 또 커다란 지문이 있고요. 거기 앞에 또 주어져 있는 어떤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이 문자열에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셀 때 손가락 하나 펴셔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세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안 세면 여러분 또다시 체크하고 다시 또 세고 있습니다. 그럼 10초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려면 양방향과 뭐랄까요? 이게 좀 빠릿빠릿한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요. 자, 대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를 보니까요. 다음 제시된 문자 기호 숫자군 중에서 찾을 수 없는 문자 기호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뭐 답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냥 쉽게 고르실 수는 있겠지만 자, 요렇게 거대한 1어들 투성이에서 여러분이 글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어가 정말로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1어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A, B, C, D, E에서 A, B, C 찾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어 자체가 별로 생소해요.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셔서 이거 그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시간을 잘 판단해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 내가 모르는 문자 체계가 나왔다. 한문이 자신 있으면 한문이 굉장히 편할 거고요. 한문이 자신 없는 분은 완전 그림일 겁니다. 그런 게 등장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살짝 넘기세요, 여러분. 한번 패스. 다음 거 다 풀고 넘어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것 때문에 시간 잡아먹지 말고요. 차라리 내가 익숙한 거 먼저 다 풀고 와서 또다시 덜 익숙한 걸로 가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거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그게 여러분 결코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처음에 이거 볼 때 여러분 자, 찾을 수 없는 문자 기호 숫자를 고르세요. 찾을 수 없는 문자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5개 중에 4개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멀리서 보시면서 빨리 모양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을 빨리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게 보이면 진짜 여러분, 네, 괜찮은 거고요. 안 보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걸 그림으로 보는 분이 있다. 그림으로 보는 분이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커트를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커트 해서 최소한
네, 다시 한번 보진 않게끔 여기에 이 그림들이 있나요를 보는 거예요. 6개 중에. 여기 6개 중에 여러분 요 그림들이 있나요를 보는 거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보인다 그러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게 보이죠? 요런 거요. 그럼 얘는 아니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보기 중에서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6개를 보는 겁니다. 비슷한 게 여러분 보였는데 여긴 점 2개가 있죠. 네. 저는 네, 1어를 그림처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최악의 경우, 한마디로 그림 자체가 그림으로 보일 때 하는 분들의 어찌 보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 찾다 보면 못 찾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또 따져서 쭉 보면서 요 4개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겹쳤어요. 그죠? 그럼 얘도 여러분 완벽하게 또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기 여러분 몇 개가 남냐면 3개만 남아요. 네. 그럼 여기 잘라보면 드디어 이것도 나왔네요. 그죠? 요거 나와서 요것도 지워질 겁니다. 그죠? 여기 2개나 나왔네요. 네. 지워질 거고요. 그럼 이제 얘랑 2개 남았는데 여러분 얘랑 얘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일 겁니다. 얘도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이건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여러분이 익숙하면 편하게 보시고 빨리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의 방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보는 그런 수준의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이런 문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잘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로로 자르면 좀 보기 편하고요. 가로로 자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영역으로만 자르는 겁니다. 능력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 이것도 3칸씩 잘라셔도 돼요. 그럼 조금 더 멀리 많이 보긴 하겠죠. 하지만 정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일단 보는 습관을 먼저 기르신 후에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어보실 수 있게 하든지요. 아니면 다시 한번 푸실 수 있게끔 꼭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문제집을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나요? 한 번 더 풀 수 있게끔. 문제 한 번 푸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끔. 그때는 시간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야지 이런 판단으로 풀 수 있게끔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요. 다음 문자 교육 순자군 중에서 각 문제 왼쪽에 제시된 문자 교육 숫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또 반 나오는데 얘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잘라다니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라다니는 거 여러분 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살짝 귀찮음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림이죠. 네. 세로로 보세요. 이럴 때는요. 절대 가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숫자를 손으로 이렇게 세실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한 줄이 편하면 한 줄로 보세요. 없어. 여기 하나 있어. 1개. 없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2개. 그죠? 없어. 여기 3개. 없어. 네. 없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4개. 없고요. 요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러분 4개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4개가 여러분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와서 검사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고 이게 경우가 많으면 여러분 지금 답이 별로 없어서 뭐 세도 별로 차이는 없겠지만요. 좀 8개, 9개, 10개 이렇게 되면 또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해석이 더 옳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몇 번 문제냐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네. 실력 따지기 여러분 2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푸실 텐데 좀 귀찮은 거 하나 잡아봤어요.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거든요. 몇 개 나오나 한번 보죠. 이렇게 답이 여러분 거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세면 여러분 숫자로 손으로 세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3으로 끝났으니까 3인지 8인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거 3이나 8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답은 여러분 1번이 될 거고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셀 때 여러분 한 줄로 보기 좀 힘들다 그러면 2줄로 보세요. 이렇게 2줄로 보고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애가 하나 나오죠. 여기 2개 나오죠. 네, 2개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몇 개가 나오죠? 또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도 안 나오죠. 여기까지 3개, 4개가 나올 겁니다.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5개, 6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7개, 8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9개 나왔고요. 10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1개, 12개, 그죠?
여기까지 13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도 없네요. 네. 깔끔하게 13개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한 방에 끝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하나 안 먹었으면 여러분 댕강 틀리는 거예요. 다시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잘 잘라놓고 거기서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건 틀릴 수 있어.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답을 찍을 때는요. 만약에 답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는 13개가 나왔는데 여기 답이 12개, 14개, 16개, 17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만약에 얘는 안 나왔고 전 셌는데 13개가 나왔는데 답이 12, 14, 16, 17, 18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12 찍으면 안 돼요. 내가 센 게 13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뒤에 거가 찍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센 것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고요. 자, 5번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217을 보래요. 그럼 여기서 또 잘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요. 눈이 여러분 한 줄밖에 안 들어오면 한 줄 자르고요. 세 줄 들어오면 세 줄 자르면 돼요. 네 줄 들어오시면 네 줄 잘라도 돼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기 한 개 있네요. 한 개. 여기 2개 있네요. 2개. 그죠? 여기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없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인가요?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요. 쭉 넘어가 주시고요. 15번까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이요. 네. HU1 요걸 찾으래요. 요번 거는 여러분 여기서 잘랐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1을 먼저 봐야 돼요. 숫자가 문자들 가운데 숫자는 또 도드라지거든요. 1을 보시고 1을 봤을 때 1이 없네. 1이 여기 있네 했더니 봤는데 HU가 아니니까 제거. 여기서 1을 보면 여기 HU1 하나 딱 나오죠. 여기도 나오네요. 2개 나옵니다. 잘라놓고 봤더니 1인 것만 잘 보면 돼요. 3개. 1인 것만 잘 보면 돼요. 끝자리가 얘밖에 없는데 얘는 아니죠. 여기 1인 것만 잘 보면 되는데 요거 2개 중에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4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참고 삼아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가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번 문제고요. 다음 제시된 문자 기호 숫자군 중에서요. 찾을 수 없는 문자 기호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까 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나눠놓고 판단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숫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즉 보고 하는 건데요. 여길 봐봐야 의미가 없고요. 여기 5개를 보셔야 돼요. 478, 398, 781, 156, 그 다음에 655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징을 좀 찾아보는 건데요. 보이면 감사한 건데 이런 거 눈에 잘 보이잖아요. 55가 연속되어 있구나. 이런 걸 찾는 거는 눈에 짱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잘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어요.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림이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478, 398, 781, 156, 655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끝자리만 봐도 돼요. 여러분. 88165 끝나는 것 좀 볼까? 그 88165로 끝나는 것만 보면 그 중에서 답을 골라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숫자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빨리 볼 거예요. 65를 여러분 문제 보세요. 싹 봤을 때 65가 눈에 보여서 지웁니다. 이렇게. 얘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478, 398, 781, 156이 있는데 눈에 싹 들어오나 한번 보세요. 잘 안 들어오네요. 그죠?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눠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자체가 페이크를 많이 줬어요. 8로 끝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8로 끝나는 거 찾아야 되거든요. 오, 잘 골랐네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누세요. 이렇게. 네. 안 나누고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좀 나눠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478, 781, 398, 156 정도가 눈에 보이나? 헷갈리죠, 여러분? 네. 눈에 안 보이면 일단 넘어가세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재수 좋게 진짜 478이 눈에 보였거든요. 지우고요. 그럼 이제 3개니까 이 숫자를 외우세요. 3개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781, 398, 156, 156, 398, 뭐, 75, 781. 네, 뭐 이런 거 다 외우셔서 쓱 보는 거예요. 156, 398 없잖아요.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없고, 1로 시작하는 거 없고, 781 없어요. 7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리 317로 시작한 거 없으니까 버려. 이쪽도요.
317이에요.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7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3으로 시작하는 거 398 있네요. 얘도 걸려버려서 얘도 아니고요. 156도 여기 있네요. 그죠? 얘도 아니고요. 답이 벌써 그러면 나왔네요. 781. 그죠? 답이 그래서 3번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숫자는 여러분 복불복일 수는 있는데요. 눈에 잘 들어오는 날이 있고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오는 날이길 바라면서 여러분 시험을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쭉 넘어가셔서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고요. 네. 자, 36번 같은 문제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랄까요? 굉장히 난해해요. 589-743-632-121-201을 찾으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한 숫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수한 숫자를 9라고 보고요. 여기는 7이라고 보고 요거는 1, 2, 1이니까 2가 1 사이에 있어. 뭐 이 정도고요. 6, 3이니까 얘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201이니까 0 정도를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빨리 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네, 빨리 요 5개를 외워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 중에 한 2개라도 보이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먼저 선별하시고 지운 다음에 나머지 거를 정확히 외운 다음에 그걸로 접근하시는 형태예요. 알겠나요? 애매하죠, 여러분? 찾는 것 자체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0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럼 0만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네, 조금 빨리 고를 수는 있어요. 201이잖아요. 여기 201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우고 얘는 생각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죠? 얘는 아예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1, 2도 한번 볼까요? 2를 찾아보시고 양쪽에 1이 있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2를 찾아보시고 양쪽에 1, 2, 1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여러분. 이것도 지워주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렇게 한 2개 정도 찾은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589랑 743인데 89를 찾아보시던지요. 그럼 89를 찾아봤을 때 89, 89, 89, 89, 89, 89, 89, 89 이런 식으로요. 89, 89, 89, 89. 안 보여요, 여러분. 첫 번째 거. 그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처음에부터 걸리면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걸려요, 여기서는. 왜냐면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안 보여. 근데 답일까라고 고르기는 약간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것도 찾아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근데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43을 찾을 때 여러분 4343을 찾아보겠죠. 7을 찾아도 돼요. 7을 찾아도 되고요. 7이 조금 더 특이한 수긴 하기 때문에요. 77777, 7777, 여기 743 나오죠? 지어주는 겁니다. 632도 여러분 3위가 특이한가요? 6이 특이한가요? 6이 특이하다고 하면 6만 쫓아다니시면 되고요. 6, 그죠? 네. 6, 3이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이 1번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징 있는 숫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걔네들이 만나면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 여러분 제 설명을 드려봤지만 어차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뭐랄까요? 충분히 이제 숙제를 하신 후에 문제를 풀고요. 풀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했던 이게 제일 빠르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정동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요,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여러분 언어 추리력 파트는요, 네, 언어 선생님과 하실 거고요. 저는 쭉 넘어가서 판단력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3에 여러분 판단력이고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자료 해석 파트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쭉 넘어가셔서 자료 해석 파트에 여러분 대표 예제가 있어요. 판단력의 대표 예제가 있습니다. 네. 자, 판단력에서 네 번째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표와 조건은요. 고객기관 유형별 기관수와 고객기관 유형별 공공데이터 자체 활용 및 제공 현황이고 그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경로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문제가 여러분 꽤나 지저분해요. 복잡도 해 보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기출문제니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1차 고객기관이 있고 2차 고객기관이 있는데 기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데이터 경로가 공공데이터 원천기관이 있으면 1차 고객기관으로 가고 1차 고객기관에서 개인 고객으로 갈 때도 있지만 2차를 통해서 개인 고객으로 갈 때도 있구나. 이 정도 표로 끝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1차 고객기관은 네, 공공데이터 원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죠? 1차 고객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과 자체 활용 없이 개인 고객 또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대요. 지금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요. 1차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공공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이 있대요.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체 활용 없이 개인 고객 또는 2차 고객기관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있대요.
개인 고객에게 제공, 그 다음에 2차 고객기관에게 네, 제공하는 기관, 요 분류가 나눠진대요. 크게 요거 두 개로 나눠진대요. 자체에서 활용하는 분류와 부류와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기는 부류가 있다. 그건 요 표현이죠, 여러분. 네. 1차 고객기관 중 25%는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한대요. 1차 고객기관에 1200개인데요. 여기 25%입니다. 여기 20%는 4분의 1이죠, 여러분. 25%는요. 그러니까 300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1차 고객기관 중 50%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1차 고객기관 중 60%는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랬네요.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 1200개에 여러분 50%니까 600개는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대요. 얘가 여러분 600개인데 자, 1차 고객기관 중 60%는 60%는 여러분 720개예요. 720개는 개인 고객에게도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대요. 여기는 720개라고 합니다. 그죠? 네. 자, 굉장히 뭐랄까요? 그 문제가 조금 걸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걸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요. 개인 고객에게 720개, 2차 고객에게 600개, 자체 활용이 300개. 뭔가 조금 네. 숫자가 넘어가죠. 훨씬 넘어가죠. 어떤 거냐면 2차 고객기관에게 주는 것, 그 기관이요. 개인 고객에게 주는 기관하고 흔히 말하는 겹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얘네들이 합쳐서 여러분 몇 개가 돼야 되는 건 확실하냐면 자체 활용만 하는 개가 300개니까 나머지 거 900개에서 서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부류가 900개의 기관이 있고요. 그 중에 개인 고객에게 720개, 2차 고객에게 600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거 두 개 더하면 여러분 132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900개를 뺀 420개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쪽 다. 그죠? 양쪽 다. 어찌 보면 나눠주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개인 고객에게만 가는 거는 300개, 2차 고객 기관에만 가는 거는 몇 개죠? 그럼 여러분? 180개인가요? 네. 순수하게 가는 것들은 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몇 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고객 기관 중 30%는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고 70%는 개인 고객에게 공공 기관을 제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차 고객 기관이 여러분 600개래요. 그죠? 일로 왔을 때가 600개. 그죠? 600개였잖아요. 그럼 그 600개 중에 30%니까 여러분 180개는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고요. 70% 나머지니까 여러분 420개는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구했던 내용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1차 고객기관으로부터 공공 데이터 제공하지 않은 2차 고객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여기서 이렇게 막 유입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여러분 다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고객기관 중 2차 고객기관에게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그랬네요. 1차에서 2차로만 준대요. 1차에서 2차로만 주는 데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개인 고객에게 가는 게 지금 몇이죠? 개인 고객에게 가는 게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자체 활용만 하는 게 지금 1차에서는 300개였고요. 네, 그러면 900개가 일로 갔어요. 여기는 300개가 자체 활용으로 그냥 끝 난 상태고요. 네, 여러분 여기 쪽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네,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해석은 했어요. 공공데이터 원천기관에서 1차 고객 기록하는 게 1200개인데 그 중에 여러분 300개는 아예 자체 활용만 하니까요. 여기 300개는 그냥 놀고 있어요. 얘네끼리만 놀고 있고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900개를 갖고 900개의 기관이 이쪽으로 주는 기관과 이쪽으로 주는 기관 두 군데가 있다는 소리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600기관 일로 간다는 소리였죠? 네. 그러면 300기관 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70%였기 때문에 60%였나요? 네. 60%였기 때문에 720기관이 개인 고객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계산했던 게 뭐였었냐면 600하고 720에 여러분 공통으로 둘 다 주는 그 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 다 주는 기관이 600하고 720을 더한 1320에서 원래 개수인 900개를 뺐을 때 나오는 개수인 420개는 둘 다 이 과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420개의 기관은 둘 다를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420개의 공통으로 주는 녀석들 기관하고요. 아예 그냥 홀로 개인 고객에게만 주는 기관 300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이쪽도 여러분 보시면 자
180개 더하기 420개란 소리입니다. 뭐냐면요. 이 420은요. 어차피 개인 고객에 들어갈 녀석이에요. 개인 고객까지 가야 되는 게 420개고요. 그 다음에 2차 고객기관 활용, 혼자만 활용하는 것이 또 180개입니다. 이런 계산이 여러분 나와요. 이게 여러분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문제에서 나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어렵고요. 자, 기업은요. 1차 고객기관 중 2차 고객기관에게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1차에서 2차로만이래요. 어차피 1차에서 밑으로 가서 개인 고객에게도 가거든요. 그럼 개인 고객에 가는 수 빼고 1차 고객에서 2차 고객기관으로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몇 개죠, 여러분? 1차에서 그냥 2차에서만 끝나는 그 개념이 여러분 180개죠. 180개의 기관 수는 개인 고객에게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보다 더 많다. 개인 고객에게만이니까 여러분 얘예요. 2차로 안 주고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 기관이 300개죠. 300개보다 더 많다. 틀려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답이 여러분 기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리을 다 나왔네요. 다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다 해야 돼요. 자, 2번은요. 니은은요. 2차 고객기관 중 그랬어요. 2차 고객기관 중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의 수는 그랬네요. 그럼 2차에서 자체 활용만 하는 수는 여러분 180개잖아요. 180개는 1차 고객기관 중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 수의 60%를 차지합니다. 자체 활용은 여러분 300기관이거든요. 저게 60%는 여러분, 그죠? 300의 60%니까 0.6을 곱해버리면 180이 나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은요, 2차 고객기관 중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420개죠. 네. 420개는 1차 고객기관 중 개인 고객에게만 공공 데이터 제공하는 기관 수의 1.5배이다 그랬는데 이게 개인 고객에게만 주는 수거든요. 300에 1.5면 여러분 450이에요. 그럼 450이랑 420이랑 같냐? 틀렸죠. 디귿이 답이네요, 여러분. 지금 틀린 거 고르세요, 거든요. 기억 디귿이 답인 겁니다. 1차 고객기관 중 그랬어요. 1차 고객기관 중 2차 고객기관에게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차 고객에서 2차에게만 주는 거예요. 네, 180개죠. 2차 고객기관 중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하는 기관 수는 동일하다. 그렇죠. 180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여러분 다인 거고요. 여기 섞여 있는 이 부분을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420, 이 420이 결국 이 420이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해석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여기 해석이 조금 오래 걸려서 어찌 보면 시간을 제대로 잡아먹는 문제. 그런 정도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문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까다롭고 아이쿠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요. 맛을 한번 봤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자료해석 파트의 문제고요. 여러분 자료해석 파트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뒤쪽에 실력 따지기로 쭉 넘어가셔서요. 1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 따지기 여러분 16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네. 자, 다음은 K 글로벌 회사의 연도별 임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자, 일단 이런 커다란 표가 나왔는데 절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요 밑에 거 먼저 보시고 본다는 겁니다. 자, 1번은요. 전년 대비 2017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임직원의 국적은 나머지 국적에 증가한 임직원의 수의 합보다 크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은는 이가 개념을 잘 끊어보세요.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던 임직원의 국적이 어딘가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장 많이 늘었대요. 숫자요, 숫자. 비율도 아니고, 1100명 정도 늘었어요. 1100명. 여기가 갑이죠. 네. 국적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아요. 나머지 국적에 증가한 임원의 수보의 합보다 크대요. 나머지 수, 증가한 양. 여기 3개거든요. 계산하면 여기 한 400이 안 돼요. 네. 여기도 한 450 정도가 안 돼요. 여기는 한 30 정도도 안 돼요. 다 더해줘도요, 여러분, 850에 880도 안 돼요. 어림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늘어난 양은 110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양은 나머지가 줄어든 양보다 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죠? 나머지가 증가한 양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니까 일단 얘는 오라요. 오라서 지금 일단은 패스 하고요.
2번은요,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비정규직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자, 2017년에는요, 여기죠. 전년에 비해서 비정규직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 약 3%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는데, 와,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7,998분의 네, 1991을 계산하고요. 18,857분의 1516을 계산해서 여기서 퍼센트포인트를 여러분 찾는 거죠. 그래서 3%포인트 감소했는가.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계산하기 싫단 말이에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이거 패스하세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어차피 해도 안 해도 어차피 시간 걸려요. 일단 얘가 뭐랄까요? 너는 답일 거야 라고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해서 대놓고 틀린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니까요. 대놓고 틀린 게 있으면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 제대로 하고 맞아버렸네. 그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잠깐 기다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먼저 보시는 거예요. 2015년 대비 2017년에 연령별 임직원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 이상이다 그랬어요. 자, 2015년에 비해서요, 2017년이 가장 많이 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인가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152에서 여러분 1700, 몇 정도가 올랐죠? 한 500 정도 올랐어요. 한 550 정도 올랐는데, 550이면 여러분 1100에 550이면 몇 퍼센트죠? 거의 한 50% 돼요. 한 50% 정도 증가했고요. 5181에서 여러분 6120이면 6200이면요. 1100명 정도, 1000명 정도 늘었어요. 아무튼 1000명 정도 늘었는데, 1000명 정도면요. 5000에 1000명이면 여러분 한 20% 증가한 거죠. 어림산이에요. 8900에서 1900이면요. 한 2000 정도 올랐어요. 8000에 여러분 한 2000, 9000이죠. 한마디로 한 9000 정도에 한 2000 정도니까 한 9분의 2 정도 올랐겠죠. 한 20% 정도는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도 50%에 미칠 수 있나요, 여러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50대 이상이 제일 많군요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림산으로 맞네요. 지나가고요. 자, 4번은요. 전체 임직원 중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랬어요. 네. 자, 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맞나요? 15,000분의 12,000, 17,000분의 14,000, 18,000분의 15,000이요. 역시 이것도 뭐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나누기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얘도 역시 패스하세요.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2016년과 2017년에 40대 이상 임직원 비율은 약 8.42%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2016과 2017에요. 40대 이상이에요. 40대 이상.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런 거 페이크 잘 걸려 있어요, 여러분. 40대 이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40대만 보기 쉽거든요. 그럼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페이크가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보시면 할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여러분 대충 얼마나 나오냐면 한 9,065 나오네요. 여기 두 개 더하면 네, 7,910 정도 나오죠. 그러면 17,998분의 이거랑 18,857분의 요거랑 계산하는데 약 8.42%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요거죠. 그죠? 꽤나 큰 값이긴 하네요. 와,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계산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계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최대한 계산이 적은 녀석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나누기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수 비교법이에요. 분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쉬운 법이 있어요. 얘네들이 누가 크니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분모만 봤을 때요.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어졌다. 나누는 수는 커지고 나눠지는 수는 적어졌다. 당연히 그럼 이거는 이쪽이 더 큰 건 확실하죠. 이런 거 너무 뻔뻔한 거 말고요. 비슷한 것도 여러분 분수 비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사용하면요. 4번이 풀려요. 3번하고 5번은 2번하고 5번은 그냥 직접적인 노가다 계산이에요. 계산 노가다라고 하죠. 계산을 막 하셔가지고 진짜로 계산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해야만 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네. 아무튼 그런 문제 말고요. 얘는 분수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보면요. 전체 임직원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면 2015년, 16년, 17년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15247분이에요. 네. 12365를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17998분이에요. 네. 14800을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18857분의요. 15504를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에 늘어난 양을 보시고 늘어난 양을 보세요. 둘 다 늘어났을 때가 애매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둘 다 늘어났을 때 얼마가 늘어나면 보면요. 여기 한 2751 정도 늘어났어요. 여기는 얼마가 늘어났냐면 500이 아니라 243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를 보면요. 얘를, 이 양을요. 이거를 늘어난 양을 분수화시킨 거거든요. 이게 분수비교법이에요.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을 분수화를 시켜서 얘를 잠깐 너 잠깐 쉬고 있어 하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얘랑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2700분의 2400 정도 되니까요. 뒷자리 살짝 제거해버리고 3으로 나눠주면 9분의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분의 8이 크니 요게 크니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 9분의 8은요. 거의 88.888%인가요? 네. 아닌가요? 계산을 잘못했군요. 네. 8을 여러분 9로 나누면 88점 맞네요. 네. 88.888% 맞죠? 네. 요렇게. 자, 요렇게 바꿨다면요. 이 정도의 퍼센트가 되느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3개 지어주면요. 5분의 4 정도죠. 5분의 4 정도입니다. 그러면 5분의 4가 더 크니 9분의 8이 더 크니예요. 당연히 9분의 8 쪽이 조금 더 크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더 컸기 때문에 실제 얘랑 얘도 여러분 이런 분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분수 크기가요. 이게 분수 비교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너무 숫자가 커서 어려울 때 이것들의 늘어난 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랑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크다 그러면 이쪽이 큰 거고요. 얘가 작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분수 비교법을 쓰면 여러분 13과 15와 16년은 금방 비교가 돼요. 16년이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만 마지막으로 비교하면 되는데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정도 늘었냐면 한 859 정도 늘었고요. 여기는요. 한 704 정도 늘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85분의 70 정도 는 거긴 한데요. 대략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요 정도 볼까요? 네. 나눠주면 애매한가요? 약간 애매하면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20배씩 해보세요. 20배씩 해버리면, 네. 이거 20배 해버리면 여러분 얼마 되냐면, 17, 요 끝에서부터 할게요. 0에다가 8에다가 1에다가, 17180이 되고요. 14080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얘랑 얘랑. 알겠나요? 되게 애매하죠? 17180과 14080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랑 얘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얼마가 늘었죠, 여러분? 2번 썼어요. 문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 2번 썼어요. 저도 인정할게요. 720 정도가 늘었고요. 이쪽은 얼마가 늘었죠? 818 정도 늘었나요? 네. 그럼 818과 720을요, 여러분 얘랑 또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요수였거든요, 여러분. 859랑 704였잖아요, 얘가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해봤을 때 분모가 얘가 더 크고 분자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그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고, 그죠? 얘가 얘보다 크다는 소리는 얘가 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얘가 얘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가장 큰 게 그래서 몇 년도냐면 2016년도고 그 다음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으로 클 겁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전체 임직원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다. 근데 여기는 증가했지만 여기서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려버렸다는 소리입니다. 4번이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 요게 쉬운 사람은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전부 다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걸로 갔으면 전체 다 계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찌 보면 시간은 잡아먹는 문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보기 중에 3개가 계산하는 문제였고 그 3개가 전부 다 별로인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 계속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 상황을 딱 봤을 때 시간 부족해. 너는 아니야. 버리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패스 했는데 아깝지만 여러분 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찍을 때 아닌 것들 빼고 만약에 여기서 아까 계산 안 했던 거 2, 4, 5번이 계산 안 했으면 2, 4, 5번 중에 하나를 쿡 찍어주시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지 실제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못 풀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답이 그래서 4번이라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현황 자료예요.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대충 여기 표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요. 여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들 5명 중 4명 5분의 4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2017년을 기준이에요. 스마트폰 비율이 어딨나요? 스마트폰 여기 있네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83명이고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136만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5,100만 명 중에 4,083명이거든요. 4,083만 명. 그러면 5명 중에서 4명 정도다. 그럼 5,000분의 4,000만 정도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5명 중 4명 이상 그런 말 나오면 여러분 틀려요. 그죠? 그냥 4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 옳고요. 네. 2017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다 그랬는데요. 전년도가 저만큼이었으면 이제 여기죠. 평균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 13분에서 2시간 51분이래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늘었다고 볼 수 있냐면 분으로 바꿔볼게요. 133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171분이죠. 네, 이만큼이 늘었대요. 증가율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증가율 구할 때는요. 171을 133에서 빼야 되겠죠. 빼면 여러분 몇이 나오죠? 40이 아니라 38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133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38을 뒤에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증가율 계산할 때 곱하기 100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증가율 구하세요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써요. 170 빼기 133, 133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증가율 나오지. 이 계산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계산을 다시 한번 쓸 때 어차피 이거 세 자리니까 편하게 계산하지만 5자리, 5자리, 6자리, 6자리만 돼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세로 계산을 어차피 할 거니까 나오자마자 증가율 계산하세요 할 때는 큰 거 작은 걸 일단 빼세요. 빼고 나서 값을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38 적었죠. 그 다음에 어차피 곱하기 100을 할 거니까 100도 붙여주시고 133 나눌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 표현까지 곧바로 해버리면 실제로 제일 빠른 풀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오자마자 이렇게 작용하는 법을 익혀두시길 바래요. 이거 적으면 여러분 한 10초 날라가요. 적고 계산하는 거 10초 날라갑니다. 이렇게 가서 한 4, 5초에 끝나버리는 게 나아요. 자, 나누시면요. 133 나누면 한 3 나오려나요? 3이 안 나오네요. 200개 안 나올 거고 266 계산하면 1140이거든요. 8 들어가겠죠 뭐. 그죠? 네, 83, 24, 83, 24, 26, 81은 810 해서 8이 아니라 760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28% 정도 증가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네. 그 다음 문제는요, 2017년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의 응답자의 비율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다. 그랬는데요. 자,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이래요.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죠? 네. 그럼 여기 여러분 1시간 미만과 1시간, 2시간 미만 여기가 더해주면 42점이 아니라 43.2%고요. 네. 여기는 두 개 합쳐서 굉장히 우리나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28%.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양질만 소비하면 되는데 양질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많다는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향이었고요. 네. 개인적인, 네, 그거였습니다. 28, 43.2니까요. 2시간 이상의 응답자 비율은 전년 대비 약 26% 증가였다?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25.2 정도 늘어났죠. 근데 여기 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고 이하는요. 이제부터는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 딱 칼이에요. 이상이다 그랬는데 조금 작잖아요. 1000개 이상이다 그랬는데 999개 나왔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알겠나요? 이런 민감한 하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은 틀리게 나오는 거고요. 약은 두리뭉실 그냥 괜찮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이 조금 더 편한 녀석이에요. 네. 자, 2017년 스마트폰 주 사용자 소양 서비스 1위 응답자 수는 4와 5위를 합한 응답자 수의 차이는 약 120만 명이다 그랬네요. 자, 주 사용 서비스 1위 응답자 수와 4, 5위를 합한 응답자 수래요. 네. 2017년 스마트폰 주 사용 서비스 1위 응답자 수. 뭐죠? 주 사용 시간 1위. 사용 서비스 1위. 채팅 메신저죠. 2017년이니까 여기잖아요, 여러분. 1위 응답자 수와 4, 5위를 여기 4, 5위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합한 응답자의 수의 차는? 아, 요거네요, 여러분. 이 사람 수와 여기 둘을 합한 수의 차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79.4%에서 이거 두 개를 합하니까 여러분 69.6%거든요. 두 개를 빼버리면 10점이 아니라 딱 9.8이 나오네요. 아이쿠. 그럼 이런 건 대략적으로 10% 정도로 보고요. 10% 정도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전체 가입자 수가 여러분 몇 명이죠? 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83만 명이고요. 지금 여기 실태 조사 응답자 수는 여러분 1,256만 명이래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그거네요. 핵심이네요. 여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10%를 찾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5만 6천 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얘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필요하니까 120만 명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무리 없이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얘도 맞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답이 5번밖에 없죠. 그러면 스마트폰 주 사용 서비스 중 게임을 선택한 응답자 수는 2016년, 2017년보다 5천 명 정도 더 많다 그랬는데요. 여기 차이를 구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2017년도는 여러분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2016년에는 도대체 얼마의 사람들이 이 실태 조사를 응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틀린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할 때는요. 저희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요. 뒤쪽부터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알겠나요? 네.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네, 그런 뭐랄까요? 경험이라서 그런데요.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딱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그렇게 보면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 내용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이쪽 내용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보다 합계 출산율이 3배 이상 높다 그랬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여러분?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해남이죠. 가장 낮은 데는요, 이게 상위와 하위인 것 같아요. 그죠? 0.81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 3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0.8에 3배면 2.43이잖아요. 거기보다 높습니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해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나는요, 전국에서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 미만인 지역은 없다 그랬는데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 미만인 지역은 없다. 이게 상위와 하위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위 지역도 여러분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 미만은 없으니까 그죠? 미만인 지역은 없다. 맞는 말이죠. 다는요, 합계 출산율과 셋째와 출생아 비율의 하위 3개 지역은 모두 서울이다 그랬네요. 합계 출산율에서 다 서울. 그 다음에 셋째와 출생아 비율도 서울.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가나다가 여러분 답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5번이라고 나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표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문제가요. 신문을 전체 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75.6, 79.5, 65.8이라고 하고 그 중에 67.8이 일반 신문을 본다고 했던 거고 그 중에 70.9가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100%가 넘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겹치게 응답한 사람이 있단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2015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사람 중 일반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모두 보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 67.8%이다 라 그랬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 설명은요. 75.6%가 전체 중에 75.6%가 본다 그랬어요. 그럼 신문 봐요라고 했던 사람이 네, 이만큼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100%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면요. 신문 본다고 한 사람이에요. 전체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전체 사람 중에 요 녀석은 75.6%지만 이걸 전체 요 속만 100%라고 봤을 때 거기에 67.8%가 네, 일반 신문을 봐요란 소리고요. 네, 일반 신문을 봐요란 소리고 그 중에 요만큼이 인터넷 신문을 봐요란 소리예요. 맞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공통인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두 개를 더해서 여러분 100을 빼면 됩니다. 그죠? 두 개를 더해주면요. 145.7이 나오는데 거기서 100을 뺄 거예요. 그러면 45.7이 나오죠, 여러분? 네. 45.7%는 여기에 겹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 67.8%이다. 네. 일단은 말이 틀려요. 최소는 45.7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볼 땐 여러분 여기 두 개, 세 개 중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냥 애초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최소 최대의 개념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신문을 여러분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볼 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2015년과 2017년에 모두에서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2015년과 2017년 모두에서 신문을 응답한 인구수라고 했는데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네. 대상의 남녀 수는 동일해요. 남자 더 많은 건 맞는데 2015년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전혀 모르죠. 근데 지금 옳은 거 고르라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땐 아니네요. 2017년 남자 응답자 중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2.94%이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남자 중에 79.5%, 0.795가 본다 그랬고 그 중에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한 사람은 0.806이죠, 여러분. 이렇게 곱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곱했을 때 이 비율이 62.94냐, 요거예요.
대충 계산해봐도 여러분 8과 거의 0.8 정도 되잖아요. 0.8과 0.8 정도 곱하면 64가 돼야 되는데 62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7고랑 계산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자, 4번은요. 2017년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요. 2015년에 비해 증가했다.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여기는 뭐 몇 명 응답했을 때 알 길이 없잖아요, 2015년은요. 17년도 얘네 둘만 비교할 뿐이지 15년과 17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에도 여러분 답이 5번이네요. 그죠? 네. 항상 좀 뒤쪽에 답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요. 2017년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사람 중 일반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그랬는데요. 자, 일반 신문을 본다고 한 사람이래요. 여기 수가 똑같대요. A명, A명이 봤대요. 그러면 남녀 대상수예요. A명 중에 79.5%와 A명 중에 65.8%가 곱해질 거죠. A의 0.795와 A의 0.658이 곱해질 거고요. 거기에 0.619, 거기에 0.5가 곱해질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남자, 실제로 여자 수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얘네들이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5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ABC 세 기업의 남자 사원 390명에게 현재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자, 기억은요. 설문조사에서 현재 근무 조건에 불만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390명 중에 173명 과반수가 되지는 않죠. 기억은 일단 옳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내는 기업은 C사이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약간 애매한데요. 불만을 나타냈다. 이게 여러분 불만 수다 이런 것보다는요. 여기서의 의미는 그래요. 비율이라는 개념이 좀 강하네요. 그죠? 가장 많은 비율로 불만 나타낸 것이 C사입니까?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요. 112분의 29가 A사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142분의 73이 B사에 대한 불만, 136분의 71이 C사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볼 거 없죠. 얘는 거의 반 되고요. 반 넘잖아요. 둘 다. 그럼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늘어난 양이 여러분 몇이죠? 분수비교법 쓰는 거예요. 6이 늘어났고요. 늘어난 양이 2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얘 잠깐 블라인드 시키고요. 6분의 2가 큰가요? 130분의 71이 큰가요? 얘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얘는 반이 넘어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사가 가장 불만에 대한 퍼센트레이지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내는 기업은 C사입니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내는 딱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로 보는 거고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1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사가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좋은 거겠죠. 만족으로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은 B사가 가장 좋은 회사이다. 그럼 여기 똑같아요. 142분의 58과 네, 여기 나와 있는 112분의 47을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봤더니요. 분모가 30 늘었고 분자가 11 늘었어요. 30분의 11이 더 크나요? 112분의 47이 더 크나요? 요거 비교하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4배, 4배 해보면요. 120분의 44가 나오거든요. 그럼 분모도 더 커, 분자는 더 작아. 당연히 얘가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A사 쪽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1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문제고요. 다음은 항중일 3개국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 조업 현황을 나타낸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이거 일단 표는 지금 봐야 의미 없고요.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11년 12월, 여기죠. 여기에 중국 EEZ네. 해역이 중국 EEZ니까 여기 3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중에서 한국 어선 조업일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한국 어선의 조업일수, 여기죠? 전년 대비인가요? 전월 대비군요. 전월 대비 감소했다? 틀렸죠? 네. 2011년 11월, 여기에요. 한국 어선의 일본 EEZ네. 여기죠? 여기에 이버 척수, 여기입니다. 이버 척수는 전년 동월 여러분 2011년 11월 전년 동월이 2010년 11월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뭐 확인할 길이 없죠. 네, 2011년 12월에 일본 EEZ 내 한국 어선의 조업일수 여기죠, 여러분. 같은 기간 중국 EEZ 내 한국 어선 조업일수의 3배 이상이다. 이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3배면요, 3366인데요. 이것보다 크냐 이거예요. 크지 않죠? 얼추 비슷한데요? 절대 안 돼요. 네, 칼 같은 존재입니다. 이상이란 말은요. 무조건 커야 돼요. 4번은요, 2011년 12월, 여기죠? 일본 어선의 한국 EEZ 내 이버 척수당 조업일수는 그랬어요. 일본 어선의, 네, 이제 드디어 일본이 들어온 겁니다. 일본 어선의 여기에요. 조업일수는 이버 척수당 조업일수죠, 여러분.
들어온 배가 57척인데 일수는 277일 이랬대요. 그럼 277을 여러분 57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전년 동월이니까 여기죠, 여러분. 여기는 30분의 166입니다. 누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네. 증가하였다? 얘가 증가하였다? 이거잖아요, 지금. 요걸 구하라는, 요게 맞냐? 이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늘어난 양이 얼마죠, 여러분? 네. 27이죠. 여기는요, 몇이 늘어났나요? 111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거랑요, 27분의 111을 비교할 거예요. 누가 더 큰가요? 요거에서. 자, 상태를 딱 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분자가 워낙 큰 차이가 나죠? 대략적으로 여기는 한 5 정도 돼요. 5.5 정도 되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월이 더 커요. 감소했어요. 답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5번이 되겠네요. 2011년 11월에 네, 여기죠. 여기에 일본 어선과 중국 어선의 한국 EEZ의 어획량 합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히 말하는 가져갔어요. 같은 기간 중국 EEZ와 일본에서 한국 어선의 어획량 합의 20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뺏긴 게 우리나라가 가져온 것보다 20배 이상인가요? 라는 소리입니다. 564죠. 우리나라가 가져온 거는요. 우리나라가 뺏긴 게 1100 11,000이군요. 11,621인가요? 11,621. 20배 이상이 맞나요? 20배 해주면 11,280이죠? 네. 20배 이상이 맞네요. 이상도 되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주의하셔서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건드려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덤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연구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이쪽은 여러분 연습밖에 길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응용수리로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